내란 세력과 관련된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내란 세력, 네,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이전에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한국 리서치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에 한해서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47%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렇게 내란 수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보수 제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으로 이미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왜요? 47%나 이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이 내란의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보수층 지지자가 47%나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전문가들 역시도 이게 보수 제거는 당분간은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통합과 포용의 정책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 파일을 지금 보수까지는 굉장히 상당 부분 넓혀간 상황이기 때문에 설 자리가 없다. 심지어 이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나우님이 이해 불가 47% 그러셨는데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도대체 무슨 성과가 있었다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성과는 만 나이를 한차 낮춰준 것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사실 다들 하고 그렇죠. 있었는데 무슨 정책을 잘했다는 거예요. 예. 하나라도 대표적인 걸 좀 말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수들은 그래도 세금을 좀 깎아주고 우리들이 좀 더 추가적인 돈 안 나게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김용태 비대위원장 한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 당은 진 당이 아니라 선거에서 이긴 당처럼 행동한다. 그러니까요. 네, 자기 되게 답답하다. 네. 무슨 내가 당신이 그렇게 선거 때 그렇게 해놓고서 뭘 또 괜히 또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서 그런 말을 하냐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내란당이라고 불리우는 것도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있을 거라고 네네. 저는 보고 있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41%라고 하는 퍼센테이지의 득표를 얻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어? 봐봐 국민들도 41%나 우리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탄핵이 됐기 때문에 우리 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좀 떨어진 것 뿐이지 실제 윤석열이가 잘못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냥 보수들은 그냥 우리는 우리 이념적인 거 먹고 살게 이제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건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대구가 이번에 23점 몇 프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 영향권이나 뭐 PK나 이런 쪽을 보더라도 그분들은 여전히 이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에게 표를 더 사실은 준 거야. 김문수가 조금 더 높게 나오니까 대구를 빼더라도.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그러면은 진짜 실제 삶이 어떻게 되냐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 그분들의 삶이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대구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지금 미분양은 물론이고 시작해가지고 산업도 제대로 된 게 없고 여러 가지 힘들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좋아할까? 왜 그분들은 뭔가 정책이 잘 됐고 우리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을 하고 있을까? 그게 너무 이해가 좀 안 가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뭐 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하면 TK, PK에서 그래도 2~3% 정도는 이제 그 지난 역대보다는 훨씬 더 늘어났다라는 거에서 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해요. 이제 47%가 여전히 국정 운영을 잘했다라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김건희 씨의 팬카페라고 알려지는 그 건사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운영진들 사이에서 탈윤을 공식화하면서 그러면 이제 지지층에서 탈윤 공식화하는 흐름들로 이제 바람이 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계들 역시도 마찬가지로 힘이 빠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 자리를 또 김용태가 또 치고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상황은 전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괴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뭐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추억의 남희섭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노영희 변호사님, 윤석열이 왜 잘한 게 없나요? 돈 지 맘대로 펑펑 쓰고 술 잘 드시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칭찬해 주세요. 그랬어요. 할 말이 없네요. 예.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도 역시나 미련을 못 버리고 그러니까 저 지지층을 등이 업고서 경찰 출석 안 하겠다라고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뭐 2차 경찰 출석을 하지 않겠다, 뭐 서면 조사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3차까지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 예. 정말 구속되려고 작정했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씨도 의견서는 냈다고 하지만 사실은 오라 그랬는데 안 오고 지금, 예. 지금 세 번째가 지금 그렇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도 오라 그러는데 자기 안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우리는 어쨌든 한 목숨이야. 우리 같이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무래도 이거 같아요. 특검법이 지금 이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특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럼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을 불러가지고 특검이 재구속할 건 뻔하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특검에서 자기네들이 잡히고, 예. 그 다음에 특검에서 11개, 16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지금 나오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포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와가지고 내가 협조하면서 굴욕적인 모습이 카메라에 찍혀봤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3차까지 불응을 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고 싶긴 합니다만 예, 그 모습을 볼 수 있을지는 뭐 일단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불복하고 있는 모습, 불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추후에 체포될 거라는 것을 그러니까 염두에서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언제든 다시 자신들의 승기를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무속적으로 뭐 점괘가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냐면 그게 아니고서야 저들이 저렇게 뻔뻔스럽게 철면피로 나설 수 있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물론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근데 아무래도 이 정권 자체가 그간 쭉 줄곧 무속과 관련되어 있었다 보니까 무속적으로 뭔가 본인들에게 긍정적인 이 점괘가 나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 그 특검 관련된 이제 통과가 되던 그날 심지어는 그 아크로비스타에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최은순 등이 그 네. 관련된 영상도 또 준비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영상이 있으면 좀 보도록 하죠.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예,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모친 최은순 씨가 저렇게 아크로비스타에 등장을 했고 친오빠죠 김진욱. 네네 김진욱 씨 그리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것 같은데 예. 그 사람도 나왔고요. 그러니까 최은순 씨는 되게 건강해 보이네요. 나이도 많으실 텐데. 그렇죠. 주차장에 또 이제 3시간 뒤에 그 여러 어떤 이야기들을 논의를 했던 하고, 모양입니다. 무슨 작전 모의를 했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비밀 대화를 나눴고. 유경옥 전 행정관이죠. 저 사람이 그렇죠. 그 빼까리 했던. 가방 해줬던. 예. 여전히 건재하네요, 저분들은. 그러니까요. 건재하다고 하고 심지어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저기 주진우 그 기자가 네, 네. 취재를 했던 바로는 아크로비스타에 모였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이나 그 밖에 사람들도 이제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 안에서 이제 논의됐던 내용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여전히 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라는 착각 이런 걸 굉장히 망상을 부풀리는 자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이 정지되지 않을 것이다. 네. 속개될 것이다라고 여전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총을 법원 앞에서 하잖아요. 아, 판사들한테 협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니네들이 왜 먼저 누워버렸냐? 아무리 이 사람이 대통령 됐다 하더라도 계속 재판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을 깜빵에 넣어야지. 무슨 짓이냐 이제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법원 앞에서 의총을 해요. 그게 말이 돼요 국회의원들이?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네. 아니 게다가 지금 최은순 씨는 여기 지금 다 여기 신토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원 노인학대 이 혐의도 좀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왜 수사 소환을 아직도 안 했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건재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서 저는 좀 이상한 부분이 사실 있긴 합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맞습니다. 특검을 진짜 잘해야 돼요. 이번에 이번에 특검에서 완벽하게 이런 모든 것들을 밝혀내지 않으면 저 사람들 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 그들이 주장했던 것이 맞는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거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여전히 계속 이제 포착되는데 방금 영상은 이제 일요신문에서 그 올린 영상이고요. 그걸 좀 같이 함께 멋지네. 봤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좀 하나만 좀 더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감사원 소식에 대한 부분이 또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네. 그 감사원이 윤석열 관저에서 특히나 이제 스크린 골프장을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건설했던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걸 이제 문제는 대납을 했다라는 의혹이 있죠. 그러니까 네. 뇌물 혐의가 이제 윤석열과 김용현이 걸려 있던가요? 아무튼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검찰에다가 감사원이 1월쯤에 이 수사 요청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 이 대납한 정황이 확인되었다라는 것으로 기반을 깔고 이제 수사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게 갑자기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정과 가정에 의한 것이다라고 입장을 갑자기 선회해요. 납득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국회에서 재감사 요구를 했던 것도 역시나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이게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니까 최재 감사원장의 입김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좀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감사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살던 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유령 건물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건 뇌물이다 이렇게 해서 예.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던 이제 그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는 다시 아까 우리가 그냥 추정해서 물어본 거였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변명을 지금 하고 있어서 좀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게 지난 1월 초에 조은석 감사원장 직무대행 지시로 부실 봐주기 비판을 받아 왜냐하면 최자혜가 그때 탄핵돼 가지고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었기 예. 때문에 이분이 그때 일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이분이 이제 이번에 특검에 또 물망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특검을 가면 아마 이 부분을 되게 자세히 잘 알아가지고 처리를 잘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 감사원은 이 상황에서 그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됐다는 그 미등기 유령 건물 그 공사비 대납 정황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다 자기네들은 체크해놨다는 얘기고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좀 흐지부지되고 무혐의 되고 이랬다는 건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그렇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우리 그냥 추정해가지고 얘기한 거라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발을 빼고 있다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1월쯤에 감사원에서 수사 참고 자료 형태로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고 강력부가 수사를 개시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대요. 대통령실에 허위 공문을 보냈고 2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그 건물에 대한 게 이제 은폐가 되어 왔고 그렇죠. 경호처가 나중에서야 뭐 현대건설하고 공사계약했다고 허위로 이제 해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건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죠. 보인다. 그리고 건축 면적도 다르게 신고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문제가 적절하게 다 살펴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채팅창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일단은 그 노영희 변호사님 특검보 추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좋아요. 예, 근데 추천해야겠다가 아니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그 노영희 변호사님 특검보로 해야겠다라는 그 의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좀 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변호사님이 들어가시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서 우리 이런 얘기하면 너무 사사로운 거 아닙니까? 제 개인의 좀 사사로움을 좀 챙겨봤습니다. 네, 방송을 네. 통해서. 자,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워낙에 또 좀 즐겁게 속 시원하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걸 또 빼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구독하는 거 잊지 말고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